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시장과 고객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시장에 어떤 고객한테 우리 물건을 팔 것인가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는 세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장은 엄청난 시장이 있죠. 또 그 시장에 엄청난 고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과 고객을 여러분이 다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시장과 고객에서 어떤 시장과 고객을 내 고객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고객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고객은 가격만 따지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가격 추국층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격은 상관이 없는데 좋은 제품만 줘요 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품질 추구층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가격과 품질도 중요한데 나를 꼭 알아주세요 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 고객의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럼 여러분 제품은 가격을 따지는 고객을 타겟팅할 것이냐, 품질을 따지는 고객을 타겟팅할 것이냐에 따라서 제품의 기획과 포장과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품은 어디를 갈 것이냐. 두 번째는 뭐냐면 인구 통계학적으로 나누는 건데, 세분화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냐 나이 든 사람이냐, 그 다음에 여자냐 남자냐,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냐 적게 버는 사람이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시장을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겠다. 자, 부유한 층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간다면 여러분 포장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똑같이 평범했다는 그 시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따지거나 품질을 따지거나 서비스를 따지는 고객 중에서 어디를 갈 것이냐, 돈이 많은 고객과 그 다음에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또 한번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사서 쓰는 사람이 있고 한 번에 하나씩 사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B2B 시장 또는 B2C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장을 만들 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B2B 시장은 벌크 포장이 나와야 됩니다. 큰 포장, 5kg, 1kg, 10kg가 나와야 되고, 소량 사용자들은 200g, 300g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 수준에 대한 세분화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번 말씀드린 라이프 스타일의 세분화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냐, 차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사람이냐. 요즘에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겠는 게 골드미스 시장입니다. 금을 가져나갈 시간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서 혼자 사는 그 소비자층을 골드미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녀도 없고 부양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 소득을 자기가 다 씁니다. 혼자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인생을 즐깁니다.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이 골드미스들의 소비 성향은 또 틀립니다. 이게 가정을 가진 주부는 틀립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에 대한 혜택을 따지느냐 아니면 품질을 따지느냐, 그 다음에 많이 사가느냐 적게 사가느냐 등등을 한번 세분화 전략의 지표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객에 대한 분석을 정말로 한번 심층적으로 해봐야 되는데요. 같은 이야기가 일부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고객이 누굽니까? 여러분 고객이 누굽니까? 그 중에서도 핵심 고객은 누구죠? 여러분이 5천만 대한민국 인구가 다 고객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분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핵심 고객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 고객을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하는 게 누구냐는 얘기죠. 자,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구매하기 전까지는 엄마가 사주는 걸 먹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사주는 건 바이어죠. 엄마가 사서 소비하는 건 아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엄마한테 물건을 홍보할 것이냐, 아이들한테 홍보할 것이냐는 고민이 될 겁니다. 그걸 엔드유저라고 합니다. 마지막 소비자를 엔드유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고객을 분석하다 보면 누가 바이어고 누가 소비자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 대한 제품 기획과 홍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고객들이
어디서 사기를 좋아하느냐, 편의점이냐, 백화점이냐, 할인점이냐 등등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요즘 고객들은 할인점, 백화점에 안 갑니다. 주차도 어렵습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어디 사겠습니까? SNS입니다. SNS 시장이 이미 오프라인, 소위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추월했습니다. 홈쇼핑도 지금은 위기가 왔습니다. 홈쇼핑도 승승장구할 시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이 구매 채널이 어딘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홈쇼핑이냐, 아니면 온라인이냐, 편의점이냐, 구매 채널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그 채널에 맞는 제품이 기획이 되는 겁니다. 포장 규격이랄지 가격이랄지. 그래서 옛날처럼 물건 만들어서 백화점을 팔겠다는, 백화점 할인점에 팔겠다는 단순한 사고는 이제는 깨야 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채널에 어떤 고객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 채널에 그 고객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고객 세분화와 시장 세분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소위 말해서 세분화 전략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현직에 있으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분화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저는 끝까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강의하는 교수들 사이에 니치 마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틈새 시장이라는 얘기인데, 물론 니치 마켓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잡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니치 마켓도 잡아내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규모나 생산 인프라가 아직은 취약하기 때문에 더 작은 시장도 잡아내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셀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셀이라는 우리 세포입니다. 세포는 몇 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천만 시장 중에 여러분 제품을 좋아하고 여러분 제품이 딱 맞는 셀 마켓만 잡아내도, 쉽게 말하자면 1,000명만 잡아내도, 5,000명만 잡아내서 SNS로 대화하고 서로 쌍방 소통을 한다면 여러분 물건을 파는 거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객을, 시장을 계속 세분화시키고 끝까지 들어가서 여러분에 딱 맞는 셀 마켓까지 찾아내는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역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며칠만 고민하시면은 그런 답이 나올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물건 파는데 정말 적합한 소비자와 시장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